안녕하세요. 요양보사 최강 2쌤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66페이지에서 74페이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66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자, 66페이지에 보게 되면, 맨 위에 보게 되면은요, 자, 우리가 방갈로 2번에 보니까 시설생활 노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생활 노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뭐라고요? 윤리강령. 자, 바로 아래에 보게 되니까 입소 전 단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무슨 단계라고요? 입소 전 단계. 자, 오른쪽에 맨 위에 보게 되면 두 번째는 무슨 단계예요? 입소 계약 단계. 자, 그 다음은 무슨 단계 되어 있나요? 맨 아래에 보니까 생활 단계. 자, 74페이지 맨 위에 보게 되면은요, 퇴소 단계 되어 있습니다. 자, 단계별로 우리가 보장받아야 될 권리가 입소 전 단계는 하나가 있고요. 퇴소 단계도 하나가 있고요. 자, 입소 계약 단계는 2개 있고요. 자, 나머지는 다 여기입니다. 여기는 11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시설 입소 전 단계는 어떤 권리를 보장받아야 될까? 자, 66페이지에 보게 되면,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뭐라고요? 보장해주라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보에 대한요? 시설 정보에 대한 뭐라고요?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하나 있습니다. 자, 계약 단계는요, 권리가 몇 개 있다고요? 2개. 자, 계약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 단계이기 때문에 뭐가 있다고요? 계약할 권리. 자, 우리가 시설을, 들어가기 위해서, 입소하기 위해서 계약할 권리가 있지만,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시설에 대한 거를 충분히 뭐 해야 되겠더라? 정보를 제공을 받아야 되더라.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있고, 여긴 2개고, 여기는 맨 퇴소 단계는 하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자, 퇴소 단계는요, 퇴소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여기입니다. 그러면, 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자, 시험 문제에 권리 제목을 적어 놓고, 자, 어느 단계에 들어가노? 이거 문제가 하나 정도 유형이 나올 수 있고요. 자, 하나는 뭐라고요? 우리가, 권리 제목을 적어 놓고 어느 단계에 들어가노?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교재에 보게 되면 문제 사례 내용을 내놓고 이건 어느 권리에 대한 내용이고, 라는 문제가, 이거는 국가고시에서 가장 많이 나왔는 거고요. 자,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입소 전 단계에는 시설 정보의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에서 교재에 보게 되면 동그라미 1번에서 동그라미 5번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자, 네모 박스에 넣어놓고 이거는 어느 권리에 대한 내용이고 이렇게 문제에 나왔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1번은 제목을 적어놓고 어느 권리에 대한 내용이고, 자, 제목을 적어놓고 어느 단계의 내용이고 어느 단계에 들어가노. 자, 2번은요, 사례 내용을 넣어놓고 이건 어느 권리에 대한 사례 내용이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권리에 대한 내용을 적어놓고 어느 권리에 대한 내용이고, 이렇게 나온다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2번이 10번 중에 9번이었습니다. 사례 내용을 내놓고 어느 권리에 대한 문제 사례고, 이게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제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볼게요. 좀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기 권리에 제목을 적어 놓고, 권리에
제목을 적어 놓고, 자, 어느 단계에 들어가노?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요, 요 부분이 국가고시 가장 많이 나왔다. 왜냐하면 교재에 있는 문제 사례를 내놓고, 이거는 어느 권리에 대한 내용이고, 이게 가장 문제에 많이 나왔다 했습니다. 자, 요거를 선생님들이 교재에 있는 것마다 문제 사례 내용과 권리 제목을 사례 내용과 자, 권리 제목을 같이 매치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례 내용과 권리 제목을 매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또다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활 단계에서 좀 전에 제가 생활 단계에서는요. 자, 보장받아야 될 권리가 11개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생활 단계는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몇 개 있다고요? 11개. 자, 11개를 다 공부하시려고 하니 힘드니, 자, 1번, 자, 일사천리만 아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1번은요, 교재에 보게 되면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라고 되어 있고요. 4번은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라고 되어 있고요. 7번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전에 어떻게 얘기를 드렸냐면, 지금까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유형은, 자, 권리 제목을 적어 놓고 어느 단계에 들어가나, 이런 얘기를, 이게 첫 번째였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자, 사례를 네모 박스에 넣어 놓고, 이건 어느 권리에 대한 사례 내용이고,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세 번째로는요, 자, 자, 제가, 입소 전 단계에는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에서 동그라미 1번에서 5번 이런 내용을 내놓고, 이거는 어느 권리에 대한 내용이고,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지금까지는 가장 많이 나왔는 게, 요게 국가고시에 가장 많이 나왔다. 자, 사례 내용을 내놓고, 이건 어느 권리에 대한 사례 내용이고, 이게 국가고시 가장 많이 나왔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 페이지에 지금 생활 단계에서 일사천리에서는, 자, 이 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단어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제가 생활 단계에서는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되어 있는데, 67페이지에 보게 되면, 자, 개별적으로 서비스 해주려고 하니까 노인의 욕구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욕구를 알아야지만 개별화된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죠. 자, 뒤에 68페이지에 보게 되면, 자, 우리가 노인 개인 물품 설치를 허용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 개별화된 서비스, 자, 개인 물품 설치를 뭐 해줘라고요? 허용해줘야 된다.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집에서 제가 등급 받기 전에는 집에서 아침마다 토스트를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양원에 오니까 토스트기가 없습니다. 그럼 집에 있는 토스트기를 자, 요양원에 가져와서 우리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나요? 가져오면 안 된다고 해줘야 될까요? 자, 가져와서 옆에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허용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게 무슨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라고요? 개별화된 서비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 자, 개인 생활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머리 모양, 의복, 이것도 어디 들어간다고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에 들어간다. 자, 제가 등급 받기 전에는 머리 한 달에 한 번씩 파마를 했습니다. 자, 등급을 받고 나니까 미용실에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내가 못 가더라도 제가 요양원 안에 있더라도, 자, 파마를 하고 싶다. 이러면 파마를 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 말입니다. 자, 의복도 요양원에는, 자, 개인복을 입을까요? 단체복을 입을까요? 자, 개인 사복을 입습니다. 개인적인 옷을 입는데, 그러면, A라는 어르신이 늘 빨간색 후드티만 입고 싶어 한다. 그러면 그거를 허용해줘야 될까요? 못하게 해야 될까요? 허용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보장해줘라, 이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개인 생활 방식,
이거를 허용해줘라. 이거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양갈로 4번에 보니까 69페이지에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 요양원 안에 있더라 하더라도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를 보장해줘야 된다. 자, 거기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침해 등의 사유로 인간으로서 권리와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되어 있죠. 자, 거기서 권리와 가치를 줄거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종사자는 돌봄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상담 조치를 취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노인의 권익 신장이라는 단어를 줄거주시고요. 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시설장과 종사자는 노인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노인의 인권이란 단어를 줄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권리와 가치, 노인의 권익 신장, 노인의 인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요. 자, 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권리. 권리와 가치에서 권리 들어가고요. 권익 신장은 권리와 이익을 신장시킨다 되어 있죠. 그래서 권리와 이익이니까 권리가 들어가고요. 노인의 인권은 인간의 권리라 했기 때문에 권리가 들어갑니다. 자, 권리가 공통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71페이지에 보게 되면 자, 질 높은 요양원 안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자, 내가 요양원에 있다 하더라도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자, 제가 질 높은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니까 동그라미 1번에 자, 개인적으로 받아야 될까요? 전체 똑같이 받으면 질 높은 서비스가 될까요? 자, 어르신의 상태와 어르신의 모두가 다 살아온 환경이라든가 나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해줘야지만 뭐가 된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보장되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에서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데 개인적, 개별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제가 교재에 줄만 긋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종사자의 편의에 따라 식사 시간이 조정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 요양보호사가 아침에 식사를 하지 않고 와서 점심시간을 당기면 될까요? 안 된다 이 말이고요. 그러면 대상자 편의에 따라서 식사 시간이 조정되면 될까요? 네, 그거는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하고 7번, 동그라미 6번하고 7번은 선생님들 읽어보시면 되고, 자, 동그라미 8번. 자, 8번에 보니까 종사자 능력 개발을 위해서 직무 훈련과 교육을 충분히 부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종사자가 능력 개발을 많이 해가지고요. 교육과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무슨 서비스를 해줄 수 있을까요? 질 높은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다. 개인적, 개별적 이런 단어가 들어가고요. 종사자 능력 개발을 위해서 훈련과 교육이란 단어가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9번에 보게 되면 입소 비용을 미납했다 해서 입소 비용을 3개월, 5개월 미납했다 해서 자,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어디에 무슨 권리에 대한 내용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제가 일사천리로 아는 것 제외하고 다른 것도 한번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8페이지에 보게 되면, 자, 양갈로 2번에, 68페이지 양갈로 2번에 보게 되면, 자, 양갈로 2번에 자, 우리가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을 제공받을 권리라고 되어 있죠. 안락하고 요양원 안에 있다 하더라도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자,
모욕, 의복, 침구,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양원 안에 있다 하더라도 목욕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되고요. 의복이라든가 침구를 깨끗이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을 제공받을 권리에 우리 권리가 보장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를 드렸냐면, 자, 우리가 문제 사례에 교재에 보게 되면 68페이지 권리 밑에 문제 사례가 나온다 했습니다. 이 문제 사례 내용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문제 사례 내용을 넣어놓고 문제 사례 내용을 넣어놓고 이거는 어느 권리에 대한 문제 사례고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 했습니다. 자, 문제 사례 내용을 넣어놓고 문제 사례 내용을 넣어놓고 이건 어느 권리에 대한 문제 사례고 이렇게 나온다 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70페이지의 양갈로 6번. 양갈로 6번에 보니까 요양원 안에서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손과 발을 묶고 두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양갈로 6번에 자, 양갈로 6번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에 신체 구속이 어떨 때는 가능하냐 이 말인데요. 자,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자, 어쩔 수 없는 경우는요, 신체 제한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자,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라도, 자, 본인이나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반드시 통지해서 동의를 받고요, 신체를 제한을 가한 시간이라든가 신체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뭐 해줘라? 기록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문제 사례도 물론 보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72페이지에 정치, 문화, 종교, 신념, 자유에 대한 권리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정치와 종교는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문화는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시설 내에서 다양한 여가 서비스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 말입니다. 자, 72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과 동그라미 5번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뭐 해줘라? 보장해줘야 된다. 그게 어느 권리에 대한 내용이다? 정치, 문화, 종교, 신념, 자유에 대한 권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요, 선생님들이 여기서 제가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66페이지에서 74페이지까지는 선생님들이 요 핵심적인 단어를 제외하고는 자, 권리에 대한 제목과 문제 사례를 조금 더 깊이 공부하시면 그냥 어떤 내용이라는 거 그 정도만 매치하면서 공부하시면 이 부분에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수업하시다가 어떤 거라도 질문사항 있으시면은요 댓글로 달아주시게 되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